오늘은 약간은 느리지만 저희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언론을 꾸려나가고 있는 뉴스인의 신유정 기자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느린인 뉴스의 신유정 기자라고 합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저희 사실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하면 뭔가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최근에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하는데 좀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 뉴스는 느린인 뉴스라는 네. 그런 언론사를 운영하고 네. 계시잖아요. 느린인 뉴스는 도대체 어떤 언론인가요? 네. 저희는 그 24년 10월에 창간을 했는데요.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해서 그런 평균 범주의 그런 지능 수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지적 장애 기준에는 또 도달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한 매체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네. 사실 뭐 제가 처음부터 엄청난 그런 사명감이나 생각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고 그리고 저는 항상 그 '기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언론사에 들어가겠다.' 음. 하던 사람이었는데 경계선 지능인 분들을 알게 되고 또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매체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게 딱 느린 학습자와 관련된 이슈를 전달하려고 네. 하니까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은 잘하고 싶어. 근데 용어에 대한 걱정이 있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저 때는 그 느린 학습자라는 용어가 거의 안 썼던 것 네. 같아요. 제가 전공이 그래도 사대니까 네. 그 특수교육학 개론은 음. 배웠었거든요. 그때도 이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용어 선택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음. 두 가지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느린 학습자와 경계선 지능인. 그럼 이 두 개 중에 뭐가 맞는 용어일까요? 제가 좀 네. TMI로 예, 설명을 TMI 많이 부탁. 드릴 예. 수 있는데 음. 일단 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네. 시청자분들이 좀 익숙하신 거는 옛날에 뭐 학교에서 학습 음음. 부진하라거나 아니면 반에서 '아 저 친구 왜 저러지?' 약간 음. 그런 분들을 떠올리고 들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하면은 음. 일단 여기에 경계선이라는 거랑 음. 지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 기준으로는 발달 장애인 안에 지적 장애인이 뭐 IQ 7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그런 지능 지수인 85랑 70 사이에 있는 분들이어서 일단 법적으로 장애 등록은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느린 학습자는 이게 사실 경계선 지능이라는 게 보통 언론에서 경계선 지능 장애로 많이 또 음. 접하셨을 것 같아요. 음. 이런 부정적인 어감이나 낙인감이 있다 보니까 좀 느린 학습자, 슬로우 러너 이렇게 순화를 해서 좀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고 또 경계선 지능이라는 것 외에 또 학계에서 또 여러 용어를 쓰고 있어서 뭐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 뭐 거북이 뭐 이렇게 음. 많아요. 그래서 좀 이런 용어에 대한 또 논의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처음으로 느린 학습자 네. 관련된 커뮤니티 이름이 거북이 커뮤니티? 아. 2008 년도? 네네. 예, 그게 맞아요.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 가족분들이라든지 느린 학습자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러면 경계성 지능인으로 불리는 거를 좀 원하시나요? 아니면 음. 느린 학습자로 불리기를 원하시나요? 음. 보니까 제도 같은 경우에는 느린 학습자로 쓰는 것도 있고 네. 경계성 지능인으로 쓰는 것도 있고 또 뭐 복지비라든지 음. 교육이라든지 또 다르게 막 네.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러 드릴 때 원하는 쪽으로 그래도 불러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맞아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경계선 음. 지능인이라는 용어보다는 '느린 학습자를 쪼끔 선호하시지 않을까.' 음. 하는 마음에 처음에 매체를 창간했을 때는 느린 학습자라고 저희가 내는 기사에서는 쓰고 뭐 다른 데 조례나 다른 법률에서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사실 청년분들을 만나 보면 네.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면은 저는 쪼끔 그게 지능이라는 게 아. 있고 낙인감이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해 주면 좋겠어요."라는 분도 있고 음. 또 반대로 내가 경계선 지능에 있는 사람인데 음. 굳이 나를 느린 학습자라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음. 또 느린 학습자라고 하면은 또 학습에 쪼끔 포커싱이 음. 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난 그냥
나대로 해주면 좋겠다 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 같은 네. 경우에도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음, 자녀분들 걱정이 상당히 많을 것 그쵸.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판별할 수는 없으나 음, 우리 아이가 느린 학습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뭐 전조 증상이라든지 그런 걸 좀 알 수 음,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교육 제가 또 교육학이 네. 나왔으니까 그 학습자라든지 아이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음, 가지고 적절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예. 마음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기는 힘들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음. 마음 느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아 뭐 예. 또래보다 쪼끔 음. 뭐 발달 속도가 느리다든가 음.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음. 뭐 그런 관계가 잘 맺기 힘들다든가 그런데 좀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왔는데 네. 처음에 교육부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사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 선생님들이 이 학생 쪼끔 경계선 지능 범주에 속할 음. 것 같다 하면은 체크리스트로 1차 선별을 하시고 음. 부모님 동의를 받아서 실제 지능 검사를 해 보는 그런 심층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때 좀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동의율이 50%가 안 되는 지역이 좀 대부분이었어요. 아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 네. 동의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건가요? 뭐 몇 % 이렇게 나와야 아 된다 수치는 뭐 없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예. 대부분 경계선 지능 범주에 속할 것으로 의심이 되어서 검사를 음. 했는데 이 결과에 나온 친구들을 보면 경계선 지능보다도 더 뭐 아래에 지적 음. 장애 음. 범주에 속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음. 근데 학부모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다음 심층 검사를 못 하니까 사실 그 친구들이 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건데 음.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음. 스스로 학부모용 예. 체크리스트를 이번에 교육부에서 개발을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아 따끈따끈하게. 그래도 네. 훨씬 접근성을 높였네요. 네. 왜냐하면 교사분들이 하면 사실은 인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선입견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약간의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지는 네. 않잖아요. 맞아요. 인제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이제 체크를 하는 그런 네. 것들이 또 만들어졌나 보네요. 네. 사실 음. 부모님들께서는 알고 계시고 경계선 음. 지능으로 뭐 외부에서 뭐 민간 센터나 이런 데를 네. 다니시더라도 '학부모분들이 담임 교사에게 말을 해야 할까?' 하는 음. 그런 고민도 또 많으세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싶은데 음. 혹시 그런 게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에 들어가시면 음. 학부모용 체크리스트에 직접 응답을 해 보실 수 있고 음.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자녀가 경계선 지능에 속하는 것 같다 음. 하시면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와 연계해서 그 이후에 심층 뭐 검사나 지원을 연계받으실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올해부터 생겼고 아니면은 더 어린 나이에 발달 지연 영유아 검사 뭐 음. 이런 것들도 요새는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뭐 어린이집 단계나 유치원에서부터 한번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공청회에서도 그런 게 좀 많이 질의가 있었어요. 아 어떻게 딱 그 사람들을 특정 지을 특정 것이냐. 지을 것이냐, 이 용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음.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런 입법 선례가 음.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음. 질문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집단이 아직 제도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태 조사 안 되어 있는 거 당연하고요. 맨날 부모님이나 저희가 지원 필요하다 하면은 이 사람들 뭐 얼마나 있냐 이런 실태 조사를 저희에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거는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가나 아니면은 쪼끔 더 큰 곳에서 이런 거를 연구를 해 주시고 실태 조사를 해 주시고 해 주셨어야 됐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 없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일단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지원 체계는 장애냐 비장애냐 뭐 지원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어서 네.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를 받고 음. 하기가 어려워요. 나 자신을 계속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음. 그런 그 사이에 있는 집단이다 음. 보니까 또 어려움이 커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뤄지면 좋겠고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많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군대를 더 저보다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빡빡하고 음. 깐깐하게 보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병역 판정 검사일 것 그렇죠. 같은데 병역 판정 검사에서는 놀라실 수 있습니다. 1998년에 음. 인가 그 정도의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그런 내용이 불령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때부터 국방부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인 분들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스크리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좀 지금도 매년 경계선 지능인이 한 0.5% 정도씩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이렇게 스크리닝이 돼서 보충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나라에서는 선별을 하고 있다. 음.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병역 판정 관련해 가지고 0.5% 밖에 그게 네. 포함이 안 됐네? 그렇긴 하죠. 라는 수치를 봤어요. 네.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2명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0.5%?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선별하고 있는 게 음. 맞는가?'라는 약간 의구심이 그쵸. 들었었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개선이 개선해야 필요한 부분이긴 예. 한데 실제로 경계선 지능인이고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이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니긴 한데 일부 특수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뭐 네. 다른 걸로 아. 같이 해서. 근데 그렇게 특수교육 받고 있는 분들도 따끈따끈하게 막 이제 20살이 되시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며칠 전에도 막 "우리 애가 현역이 나왔다." 막 이 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왜냐면 지금 복지위에서도 얘기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미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게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왜 군대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그렇죠. 빨리빨리도 중요하고 그 음. 조직 문화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다녀오신 한 청년분은 그때 군대도 다 다녀오고 예비군까지 다 다녀오고 나서 경계선 지능인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아. 근데 군대 때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죠. 네. 좀 그렇죠. 모두에게 힘들겠지만 유난히 더 힘들 예 거예요. 유난히 더 힘들었을 예. 다들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말 나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음. 싶으셨다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또 이런 청년분들 당사자분들의 얘기도 듣지만 음. 군대에서 일하시는 그런 상급자분들의 얘기도 들어보면은 네. 군대 내에서 관리를 하실 때도 굉장히 음. 어려움이 크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모두를 위해서라도 좀 이런 게 또 제도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사실 느린 학습자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혼자서 가정 혼자서 부담하는 게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만 도움을 준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잘 융합되어 가지고 충분히 함께 지낼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외면하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을 갖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러니까 지방도 잘하면 좋겠지만 음. 그것보다도 중앙에서 좀 획일적인 그러한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한번 네.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